안녕하세요, 여러분. 들어오시자마자 메시지랑 같이 좀 남겨주세요. 메시지 좀 남겨주시고요. 자, 들어오시자마자 메시지 좀 남겨주세요. 자, 들어오는 학생들은 바로바로 메시지 좀 남겨주세요. 자, 지금 19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의 형식은 제도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번 이름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 비디오도 잘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85쪽까지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 얼굴이 안 보여요. 조금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제 얼굴을 키는 걸 깜빡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양해를 부탁하고요. 금지원.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저희가 아직 몇 명 안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장님과 한국사 도와주시는 준혁 학생이 조금만 좀 챙겨주세요. 자, 잠깐 조금만 요거만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학번 이름 순으로 잘 돼 있어야 제가 빠르게 보니까 잠깐 좀 보고 얘기할게요. 1번 학생 딱 부르려고 하니까 들어왔고, 2번 들어왔고, 3, 4, 5. 김도윤 학생 아까 들어오는 거 봤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3, 4, 5, 6 있고, 7, 8. 김현목 학생은 전학 갔어요? 어디 갔어요? 8번 현목이 학생 병원 갔어요. 병원 갔어요? 어디 많이 아파요? 네네네. 모르겠는데 병원 간다 했어요. 쌤, 네, 말씀하세요. 왕환성 없어요. 왕환성이 없어요? 왕환성 없어요. 예. 좀 연락 좀 해주실래요? 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깨알같이 또 이게 또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김정현 학생은 이게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네. 요즘에 아프다 그러면 이게 너무 걱정돼가지고. 자, 여러분들 다 85초까지 어이씨. 88. 그 앞에 안 했구나. 자. 85초까지 했으면 다 된 거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여기 단원부터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단원이 바뀌었어요. 네, 단원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통 시대에서 이제 근대라고 하는 시기로 넘어간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이 없는 이 국민들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신분이 없는 걸 지향하긴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왕조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법률적 통치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시기로
점차 이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일단은 여기까지 다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아시겠죠? 그게 조금은 조절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 잘 알아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 흐름을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흐름이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암기해 주세요라고 했던 부분들을 암기하실 때 고종이 1863년에 즉위했구나. 아무런 전후 관계의 스토리나 인맥 설명 없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무작정 암기하시게 되면 그만큼 무작정 머릿속에서 떠나가기가 쉬워요. 제가 부탁드리건데 자, 고종이 즉위를 했는데 왜 또는 어떻게 즉위했는지를 함께 이렇게 학습하면서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을 읽어보면서 그런 내용까지 같이 또 튕기는 것 같은데 이게 또 걱정이네. 27명으로 또 갑자기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걱정이네. 어쨌든 쭉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그래서 네. 쌤 목소리 엄청 끊겨요. 목소리가 엄청 끊겨요? 네. 예. 다른 학생도 많이 끊기나요? 왜 이러지? 종종 계속 끊고. 네, 끊겨요. 그러면 지금 에어팟이 좀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목소리를 크게 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잘 들리나요? 네네. 지금은 좀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려요. 예, 이렇게 해서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에어팟 충전이 밤새 좀 잘 안 됐나 보네. 네, 조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에어팟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좀 끊긴다고 하니까 좀 이게 계속 이어서 하자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 흐름을 좀 파악해 주셔야 여러분이 최소한 즉위 다음에 병인박해, 병인양요 이런 게 있었구나. 뭐 이게 이 흐름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넘어와서 자, 요 시기부터 여러분들 요즘에는 신문을 읽는 시기가 아니어서 여러분 신문 읽죠라고 이렇게 얘기를 못 해주긴 합니다만 요때 당시에는 이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학습을 했습니다. 이게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대한매일신보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대한이 사라지면 일제강점기가 되면 요거 대한이 사라지면서 총독부에서 이 조선인들한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신문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뭐 참고해 주시고. 근데 요 대한매일신보랑 독립신문은 모두 그 우리나라의 그 식민지가 되는 과정을 조금 막아보려고 했던 신문이다. 뭐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와서 여러분들 이 을미사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요걸 가르치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좀 심화학습 주제로 좀 삼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학습을 해야 그 고종을 둘러싼 흥선대원군 그리고 그 명성황후 민씨 혹은 또 민씨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들 그 열강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한테 익숙치 않아요. 이 서구는 그냥 서쪽에 있는 유럽, 뭐 서쪽에 있다 뭐 이런 뜻이고 서쪽 이 구자가 뭐 공구자인데 어쨌든 뭐 이게 넘어가시고 서쪽 구역 뭐 이런 뜻이고 어쨌든 넘어가서 이 열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열이 여러 개를 의미하는 거고 강이 강대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대표적인 이런 나라들이 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이런 열강의 그런 원래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추가된 애들이 요런 애들이에요.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는 전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선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조금 사람도 아니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됐다라고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거를 이양선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들 사람이 젓느냐 기계가 가동시키냐 그 차이예요. 아시겠죠? 요 밑에 있는 거는 증기기관이라고 해서 그 기계의 작동의 원리로 이게 움직였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습할 예정이고요. 넘어와서 쌤, 예, 쌤 화면이 자꾸 멈춰요. 내 화면이 자꾸 멈춰요. 여기서의 화면이 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교과서 화면이 멈추나요? 제 나오는 화면이 멈추나요? 둘 다 멈춰요. 그러면 요거를 좀 중지하고 잠시만요. 자, 지금도 많이 끊기나요? 이거 화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번만 해주세요. 많이 끊겨요? 많이 끊기고 화질이 또 이상해졌어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고 지금도 많이 끊겨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그러면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와이파이가 늦게 잡혀가지고 지금 제 테더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LTE가 조금 뭐 이게 제약이 좀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그런 거 좀 없었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합니다. 쌤, 혹시라도 이게 비디오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끊긴다고 하니까 그냥 켜놓고 할게요. 이거는. 네. 예. 쌤, 네. 쌤, 조금만 작게 말해주세요. 수업하듯이 얘기하니까 좀 컸나 보네요. 네. 그래서 소리를 최소한으로 줄였는데도 그랬다라면 좀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서양 세력이 아시아 세력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서양 세력들은 일정 정도의 이 밑에서 보시게 되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일정 정도의 산업화를 이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확립이 됐고 이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상태가 이 식민지라고 하는 새로운 상품 시장, 새로운 원료 공급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자기네들이 사는 데 말고 다른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새로운 자본, 잉여 자본을 투자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산물이 그 국내 여기서 이제 산업화를 달성한 뭐 영국이면 영국, 프랑스면 프랑스라고 하는 지역 내부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의 이 수량보다 훨씬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 남는 부분, 이 초과 부분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 이런 식민지 그러니까 좀 다른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역이었죠. 근데 무역을 하려고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으로나 이런 사회적으로 지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유럽 하면 이탈리아랑 독일도 있는데 이 나라들은 그때 당시에 식민지를 개척하지 않았나요? 같이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요 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 19세기쯤에 이게 통일 국가가 이전까지는 아니어가지고 통일을 하는 이런 민족주의 이런 국가가 되고 점차 배타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이탈리아 민족이 잘 살려면 다른 민족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식민 지배를 하든 시장으로 전락시켜 버리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점점 생각을 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1850년대 이후로는 이런 팽창 정책에 따라서 세계 각국이 이 식민지화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민지를 놓고 갈등하던 시기를 제국주의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의 근간이 되는 게 이 사회진화론인데 요거 밑에서 잠깐 좀 얘기하고 넘어오겠습니다. 이 옆에 내용과 요 밑에 내용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해석이거든요, 여러분들. 선생님, 이게 왜 또 갑자기 결과론으로 가나요? 자, 어떤 생물이 살았는데, 예를 들어 A랑 B랑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B가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왜 그랬을까를 이유를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 B가 살아남은 게 B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주변 환경과 B의 특성이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상호간의 연결 관계가 있는 건데 요거를 이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걸로 이 진화론의 핵심은 그건데 그거를 사회진화론에 적용할 때에는 그러니까 즉 A사회와 B사회가 있을 때 B사회가 더 높은 단계라고 한다면 A를 지배해서 B단계로 끌어올려줘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이게 논리로 이렇게 왜곡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원래는 진화론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거를 사회진화론으로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거를 또 제국주의, 즉 식민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왜곡해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큰 문제가 됐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소국 지배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를 선두로 해서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등이 거기다 이제 러시아, 일본이 식민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갈등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한번 배워서. 근데 그 러일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길 줄 몰랐대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뒤처진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군국주의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뒤처졌던 러시아는 이 공산주의로 가게 되면서 다양한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쟁과 적자 생존. 그래서 한 사회가 발전하는 데에는 적정한 경쟁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자꾸 경쟁 자체를 자꾸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죄악까지는 아니지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뭐 적절한 경쟁, 이런 효율적인 배분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일본에서는 여러분들 이 사회 진화론을 번역할 때 우승열패 이런 그러니까 논리가 점점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래 의미에서 이게 타국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더 극단적으로 번역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서구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과 개항. 그래서 이 개항의 순서가 여러분들 그냥 동아시아에서 이제 청, 일, 조, 요 순서로 개항을 한다라고 하는 건 기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선 청나라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무역항을 광저우로 제한했던 게 이게 공행무역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잘 이게 통합사회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이 공행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한했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 뭐냐면 공급을 제한한 거거든요. 공급을 제한하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탄력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역 적자 이게 발생을 하니까 영국은 이 아편이 마약이거든요. 이 마약을 밀수출하면서 이 적자를 해소하려고 했고 상당 부분 해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정부가 이 아편을 단속하고 그러니까 아편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근데 정말 슬픈 게 뭐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되게 좀 창피한 역사인 게 아편 전쟁을 일으키는 거를 국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굉장하죠, 여러분들? 마약을 밀수출해서 그것에서 단속당하는데 그걸 과연 군사력으로 응징해야 되냐 마냐를 의회의 토론으로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다. 굉장한 흑역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아편 전쟁을 겪으면서 되게 충격을 받고 앞으로 제대로 서양이나 아니면 현실 세계를 인지했어야 되는데 이 1차 아편 전쟁을 하고도
그 정도로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구의 다른 버전. 그러니까 외구들이 이 해안가로 와서 약탈하고 침략하고 괴롭히고 했던 것의 또 다른 버전이구나 정도로 굉장히 안일하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난징 조약을 맺고 어떻게 보면 이 5개 항구를 일방적으로 이제 영국이 원하는 대로 개항을 하고 심지어 이제 불평등 조약까지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이 불평등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오랑캐들이 원하니까 해주자. 싸우면 피곤하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들어주는 형식 정도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슬퍼진 거죠. 그리고 요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청나라가 나름 경제적으로 발전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상당히 이 개항 이후에도 그 막상 영국의 무역이 폭발적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니까 한 번 더 전쟁합니다. 에로 사건이라고 해서 이게 청나라 사람들이 영국 상선을 공격했다. 이걸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그냥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제2차 아편전쟁 이걸 하면서는 이제 텐진이라고 해서 이제 베이징 근처로 그 항구를 이렇게 점령하게 되고요. 그리고 베이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베이징에서. 그래서 이 두 조약을 통해서 여러 항구를 추가로 개항합니다. 그리고 뭐 홍콩이나 이런 일부의 영토들을 영국한테 넘기게 되는 그런 두 번째 전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19세기 중엽에 1850년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기에 무력 시위로 개항을 했다. 미일 화친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중국한테 무력 시위하러 왔던 사람들이 중국 바로 옆에 조선이 있다 보니까 조선 앞바다에도 나타나고 했었다. 그렇지만 이 개항 소식을 듣고 그리고 아편 전쟁에서 패배 소식을 듣고 나서 불안감이 확산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때 개항되죠. 1875년, 76년 연간에 참고해 주시고 도깨비처럼 그려놨죠. 여기 보시면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서양 세력의 동아시아 접근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난징 조약을 통해서는 목적이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공평하게 정해진 출입 관세를 설정한다. 양국이 협의를 해서. 근데 여러분들 양국이 협의한다고는 했지만 이미 이 협정을 맺기 전에 전쟁으로 이겼잖아요. 이긴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역이 폭발적으로 영국이 좋아질 수 없었던 게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이 각종 이런 물건 생산에 나름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 자체가 획기적으로 영국한테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진 못합니다. 네, 그거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와서 조선의 반응. 그래서 한성에서부터 전국으로 설명할 수 없다. 네. 대신들이 심지어 어떤 관리는 천주교의 표지를 허리에 차고 다니기까지 했다. 여러분들 그거죠. 천주교를 믿으면 그들이 잘 대해주겠지. 그런 그런 인식 정도는 있었나 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그 성리학의 나라인 조선에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자, 양이 오랑캐예요, 오랑캐. 그래서 양이가 황성에 가득 찼으므로 여기서 황성은 베이징이에요. 혹시 그 기세로 동쪽을 침범할지 모른다. 막연한 불안감. 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게 슬프죠, 여러분들?
너무 냉철한 자기 인식이지만 슬퍼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빼먹을 게 있으니까 들어온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슬픈 상황인 거고.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탐구 활동을 같이 보시면은 자, 1번의 자료 1번의 체결로 청에 나타난 변화를 함께 써보자. 예, 그거는 여러분들, 네, 요 내용에 다 나오니까, 네, 그래도 한번 좀 써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네, 참, 관세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날 한 나라의 그런 산업이나 경제적 주권을 보호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누구와 협의 또는 뭐 영향을 받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 요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2번 같은 경우는. 네. 자, 이거의 근거가 되는 걸 잠깐 적어드리면 청나라의 패배예요. 그러니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통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패배를 경험한 조선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줬던 청나라가 졌다고? 그럼 과연 걔네들은 얼마나 강력한 거지? 라고 하면서 이런 불안감이 생긴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위로 좀 올라갈게요. 자, 위가 아니라 좀 잠깐 쓸 공간을 좀 찾아봤는데 그냥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시기를 여러분들 고종의 관점에서 좀 고종이라고 하는 임금님의 관점에서 요 앞으로의 근대 개항기에서의 조선의 정치 상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좀씩 배울 때마다 조금씩 추가해 나갈 테니까 여기에다가 처음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863년에 고종이 즉위를 하면서 네, 흥선대원군 아저씨가 이게 집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좀 이게 시험이 어느 정도 끝났고 이제 좀 정신 좀 차렸으니까 잠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자, 오늘이 13일이니까 13번 학생 13번 학생 네, 여기 한번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13번 학생 여기 V표 친데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십삼 번 학생 오세민 학생
들어와는 있는데 이게 네. 이 부분 좀 한번 좀 읽어주세요. 저요? 네. 1863년 철종의 뒤를 이어 고종이 자, 학생 여기 읽으세요. 조선시대에는 관복에 흉배라는 장식물을 부착하여 착용자의 신분을 나타냈다. 흥선대원군의 관복에는 기린 한 마리가 구름 속을 헤엄치며 달리는 모습이 금실과 연실로 수놓아져 있다. 이러한 기린 흉배는 흥선대원군이 왕자나 대군의 예우를 받았음을 알려준다. 고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부친인 흥선대원군이 신정왕후의 지원을 받아 정치에 참여하였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흥선대원군이 정치에 참여했는데 어떤 근거로 참여를 한 거예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권력인 거죠, 그죠? 조선 하면 여러분들 과거제를 통해서 이렇게 선발되고 그 선발된 사람들이 이걸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참 어이없는 거죠. 아버지니까 참여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죄송한데 왕한성 학생 전화기 안 받아요? 전화 한번 좀 해서 좀 들어오라고 좀 해주세요. 네, 이거 완전 전화 안 받아요. 네? 전화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계속 수업할게요. 예, 제가 이거, 담임 선생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내외 정책. 예. 그냥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이 흥선대원군, 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조선의 이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적인 상태는 조선 초기에 어떤 그 세종대왕이나 아니면 이런 뭐 태종 임금님 이렇게 조금 이게 안정적이고 이게 왕권이 이게 적법 절차에 따라서 행사되던 그런 시스템으로 회복을 추진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초기죠. 조선 초기에 그런 이상적인 상태를 했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대내적으로는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을 해결했고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고요. 요 즉위를 했을 때 대외적으로는 서양 세력의 통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은 개혁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개혁 정치의 핵심은 안동김 씨를 비롯한 세도 가문 중심의 인물들을 몰아내고 당파에 관계없이 자, 여러분들 슬픈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예요. 자, 그 정조 임금님이 이조 전랑, 즉 그 인사권을 가진 관리의 권한을 약화시켰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조금은 부패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 기강을 문란하게 만들었던 요 세력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안동김 씨 세력뿐만 아니라 이런 좀 부정적인 집단이 사라지고 흥선대원군으로 바뀌긴 했으나 이런 제도적인 개혁이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제도 개혁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 비변사를 축소시켜서 폐지시켰다. 그래서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켰다. 그래서 행정권과 군사권을 나누어 맞도록 함으로써 행정권은 의정부가 가져간 거고 군사권은 삼군부가 가져간 거죠. 그렇게 하면서 권력 독점을 견제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정치 권력과 군사 권력을 모두 장악하는 기구가 비변사였다. 아시겠죠? 비변사를 장악한다라는 것은
정치 권력과 군사 권력을 모두 장악하는 거다. 그래서 세도 가문이 이 비변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그런 이익에 맞는 이런저런 것들을 했다라고 알아주시고, 이런 개혁을 담은 이 법 내용을 담은 것과 이런 책들을 해서 이제 법전을 만들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양선을 수비하고자 수군을 강화하고 무기 제조에 힘을 기울였다. 그래서 참 많은 부분에서 이런 개혁을 했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이 삼정의 문란도 상당 부분 개선을 해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다루면서 나오지 않았는데,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창제라고 해서 관료가 환국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좀 새로운 제도를 좀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서원도 철폐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건데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서원을 철폐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방에서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수탈하는 기능으로 이 집안 양반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어떻게 보면 사설 학교 기능을 했던 서원도 이게 철폐라고 하는 게 정말 긍정적으로 잘 운영되는 거 빼고 백성들을 수탈한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서원 철폐가 이 밑에 나오네요, 여러분들. 서원 철폐는 이 밑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지우고 그러면 밑에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밑에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임진왜란때 불탄 거를 여태까지 못 짓고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 경복궁이 그리고 많이 지어야 되다 보니까 이 예산 때문에 이게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1년에 앞서서 나온 내정개혁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내정개혁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백성들도 찬성하고 신하들도 찬성하고, 이게 전폭적인 뭐라고 해야 돼? 전폭적인 찬성을 밑바탕에 두고 이 정책들이 진행됩니다. 늦게 들어온 학생도 꼭 메시지 남기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다 지어진 궁궐이 두세 차례 불에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백성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납점,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돈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기부금인 거죠, 기부금. 근데 이거가 원에서 내는 게 아니라 원망하면서 내는 돈으로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왜냐? 몇 차례 불이 나다 보니까 원납금을 지역별로 할당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은 필요하고 그 돈은 그 돈으로 이게 재료를 사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반발을 첫 번째로 사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강제로 거두었고, 그리고 도성문을 통과하는 물건에 대해서 통행세를 부과했다. 그러니까 증세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당백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데, 여러분들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 화폐의 단위가 높아지면, 자, 여러분들 원래 10,000원짜리까지밖에 없었는데 50,000원짜리 지폐가 생기면서
여러분들 상당 부분 음식값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에 맞게, 그러니까 사용되는 화폐 단위가 올라가는 것과 일정 정도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오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규칙적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되게 고려하면서 몇 배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되게 고민하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100배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발행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대여섯 배에 불과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전에 쓰이던 상평 통보를 훨씬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당백전을 주면 물건을 주려고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크게 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주시고, 네, 그래서 백성을 동원해서 원성을 사게 되고 부족한 목재를 채우기 위해서 양반의 묘지림까지 베었다. 여러분들 성리학의 국가, 유교의 국가 조선에서 네, 부모님의 묘를 훼손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한 경복궁 중거는 모두에게 불만을 샀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원도 47개소만 남기고 철폐했다. 왜? 예, 요걸 누리게 됐고 지역 농민을 수탈하니까. 자, 요걸 할 때 밑에 자료가 나오나요? 자, 이게 여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죠. 이게 있으면 야, 정말 이게 강단 있는 리더십 있는 지도자였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기 드문,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분도 조금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밝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만큼 부정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학습 내용을 좀 다 하고 나서 시간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교과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학습하겠습니다. 이 서원 철폐를 통해서 국가 재정을 늘고 민생이 안정됐다. 그렇지만 양반들은 강력히 반대를 하죠. 그래서 이 양반들의 그런 상소문 때문에 대원군이 물러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런 것을 알아주시고요. 이 위에서 이거 사창제 얘기했는데 밑에서 나오네요, 이것도. 잠깐 또 표시를 해보면 사창제 참 중요하고요. 흥선대원군은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고자 그리고 국가재정을 확보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전정의 문란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전사업을 실시하고요. 그래서 토지 대장에 누락된 땅을 찾아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호포제라고 하는 걸 실시해서, 이 호포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균역법 아시죠? 균역법이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는, 그러니까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이 호포제는 군포 납입 인구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누구를 포함시켜서? 양반을 포함시켜서. 아시겠죠? 엄청나게 반발 왔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상민만 내던 양반까지 징수하는 거다. 신분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죠. 신분에 관계없는 이런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 흥선대원군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한국을 개혁하기 위해서 사창제를 운영했다. 그래서 관리의 부정도 줄고 농민의 부담도 다소 줄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개혁들이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명성하고 민씨 일족들이 정권의 요직에 진출하면서 한순간에 과거로 회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게 꾸준히 계속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자, 개혁 정책이 기여한 부분, 명, 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겠다.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우리가 좀 나아가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가 없던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관점으로 개혁을 했다라는 게 큰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요거 도표로 좀 잘 봐주시고 핵심은 그거예요. 양반들이 얼마나 이상하냐면 네.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내면 소위 말해서 양반으로서의 위세가 그 고귀함, 뭐 좋은 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백골징포 황구 첨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건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나 너무 어린 애들한테 조세를 부과하는 게 사라졌다. 누구한테 하면서 양반 애들한테 거두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양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20만 양이라고 하는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정리는 다음 시간에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밑에. 그래서 미리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 남겨주시고 나가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메시지 남기고 나가주세요.